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일부 지역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라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의 휴대폰을 반입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도 19일 북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양강도에서는 공고한 서민들이 노동당과 행정기관 청사로 몰려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과도한 방역 정책을 택한 탓에 경제 활동을 극도로 제한당한 도시 주민들은 현금 수입이 격감하면서 노인 세대와 병역자 등 취약계층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17일에도 김정일의 생일이자 북한 최대 명절인 광명절을 맞아서 주민들에게 아이들 사탕과자 외에는 아무런 보급품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식품이나 술과 담배, 학용품 등이 배급되었지만 올해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하루 2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광명절에는 5시간 전기를 공급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주는 특별 배급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14일에도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이주자 모집이 시작됐는데 생활에 공공한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집과 먹을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현재 농촌 이주 대상자들에게는 3개월치 식량을 옥수수로 제공하고 살 집과 120평의 농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이에 대해서 북한의 국영 기업들마저도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식량 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무보수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출근을 강요받으니까 아예 이 농촌으로 일단 가서 당장에 먹을 식량이라도 얻어내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현재 도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농촌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이들도 생겨났고 농가를 돌면서 구걸하는 사람들마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그래도 제법 큰 도시인 회령시에서도 당장 수입이 없는 많은 시민들이 이 보릿고개 시즌을 맞아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당장 먹을 것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프레스 관계자가 방문한 한 협동 농장에는 많은 도시인들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행색이 어떻느냐, 꽃제비 그러니까 불황자 같다고 할 정도로 행색이 남루했고 들고 온 짐도 보따리 몇 개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농장을 올 때는 3개월치의 식량을 제공해 준다고 했었는데 실제 도착을 해보니까 농장에 보유된 그런 예비 곡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나마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2월 8일에도 북한 일대를 덮친 대한파로 인해서 수많은 동사체가 발견돼서 결국 당국이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 북부에서는 1월 후반에 한파로 영하 30도를 밑도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 일부 지역에 이렇게 아사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 주목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했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보도는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도 이를 보도하지를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 주민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사포 발사를 보도한 것은 흐트러진 민심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하나는 미국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남 선전 선동용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의 사전 계획 없는
불의의 명령에 따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기습 발사했다라고 19일 밝혔죠. 김정은의 불시 명령에 따른 ICBM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을 향할 수도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의 불시명령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 도발의 초점을 기습 타격에 맞췄고 결과적으로 실전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서 방심하지 말라라는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북한이 화성 15형으로 부르는 이 ICBM을 발사하면서 분명히 기습적 발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의 명령부터 발사까지 무려 9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기습 발사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지적들이 우리 쪽에서 나오니까 북한 김여정은 억측 가관이라 그러면서 기습 발사라는 개념은 발사 명령이 하달돼 가지고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군인들은 공중 정찰에 동원되었던 적 정찰기 7대가 다 내려앉은 15시 30분부터 19시 45분 사이에 시간을 골라서 중요한 군사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김여정은 이어서 우리는 지금 남조선 바보들을 조롱하며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곤 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대기권 재진입 등의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발사 명령 후 9시간 후에 실행이 됐는데도 끝까지 기습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는 점이죠. 이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미국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저렇게 기습 도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은 지금 조급합니다. 식량 사정은 최악이고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관계 회복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 오는 것일 겁니다.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이 살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자,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아예 북한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중국 압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미사일을 도발해도 세계의 주목도 별로 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김정은에게는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몸이 지금 달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고각 발사를 통해 태평양을 미사일 발사 훈련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남한에 대한 겁니다. ICBM을 발사한 후에 북한은 이틀 만에 곧바로 남한의 군사기지를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상정한 군사기지는 우리 공군 F-35 전투기에 있는 청주기지하고 주한미군 군산공군기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남한을 향한 발언 수위도 높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과 남한을 겨냥한 도발을 연이어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느꼈다면 빨리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 달리기에 나서라 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 달래기가 아니라 곧바로 북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군사훈련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나 김여정의 말폭탄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은 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간 합의에 따라서 대응 군사훈련 강도도 더 강력해질 겁니다. 심지어 핵투발 연습까지 강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한 역시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작정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북한이 더더욱 초조해하는 이유는 한국의 대북한 제재는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아주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필두로 해가지고 강력한 응징 정책으로 나선다면 북한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본격화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미 간 그리고 북한 간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저렇게 초조하게 군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